네, 안녕하세요. 차태현 선생님입니다. 자, 금양 오늘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가 내려오다가 밑에서 꼬리 달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금양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오는 흐름보다 뭐 더 좋은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밑에 구간, 무릎이 어디래, 무릎? 자, 여기 이 자리가 우리가 무릎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 여기가 단기적으로 이탈이 나와서 다시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릎이라 말씀드렸고, 그 다음 지금 뚫고 있는 이 자리가 골반 라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돌파하면 어디까지? 허리 구간까지 금방 올라온다. 58,000원, 59,000원, 6만원. 이 자리고, 우리가 지금 일단 가볍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78,000원까지, 78,000원이라고 하면은 많은 금액이거든, 사실. 지금 자리에서. 그죠? 78,000원이면은 얼마예요? 거의 한 50%가 더 올라오는 거 아닌가? 27,000원. 그죠? 한 45%? 이 자리에서? 그 정도가 좀 올라오는 구간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 이제 매물, 요 구간의 매물을 현재 소화해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 자리만 좀 잘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사실상 8만원까지도 좀 금방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 펩트론을 찍으면서 금양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렸죠. 펩트론이 유상증자 관련돼서 반드시 성공하려면 주가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 구간, 이 펩트론 같은 경우도 쭉 당겨보면 이 밑에 구간에서 우리가 뭐 하자? 밑에 구간에서 잡아가자. 왜? 이 구간, 무릎 구간을 잘 지켜놨기 때문에. 보이죠? 요 자리, 갭이 뜬 구간, 이 구간을 잘 메꾸고 지켜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다려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금양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렸죠. 자, 금양도 지금 자리에서, 자, 봐봐요. 펩트론이 요 자리, 이 구간. 자, 이렇게 무릎이 되는 이러한 구간들을 잘 지켜줬기 때문에 뭐 하는 거다? 슈팅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잘 지켜주고 여기서부터 또, 그죠? 잘 지켜준 후에 슈팅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강하게.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금양을 보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하게 지켜줘야 되는 자리들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다?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고 있다. 자, 금양의 유상증자는요. 누구예요? 펩트론보다 더 강력합니다. 4,500억의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펩트론은 1,000억의 유상증자 성공시키기 위해서 릴리아 어떤 계약 체결 관련된 내용들이 공시로 나왔죠. 사실상 항상 말씀드리죠. 호재가 어떻게 미리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유상증자가 1,000억 이상 하는 애들은요. 그냥 이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이사회에서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호재가 있을 경우에 유상증자를 동반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시총이 좀 큰 애들은. 자, 금양도 마찬가지. 4,500억의 유상증자 조달하기 쉽나요? 어렵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주가 상승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금양의 이번 주가 상승이 나올 때는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서는 뭐가 된다? 주가 급등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양이 지금 구간에서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금액이 78,000원에서 어디? 이 9만원 사이다라고 좀 반드시 말씀을 좀 드리고, 뭔 소리야? 이거 금양 기장공장 완공되고 이하나70 배터리 시작하면은 얘 20만원 가고 30만원 넘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리지만 금양은요, 실적 중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반드시 숫자로 찍혀야 돼요. 숫자로 찍혀야 되고, 기본적으로 지금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머티, 아니 에코프로 볼까요? 에코프로 BM을 보면 되겠죠. BM의 이제 펄을 한번 볼 건데, 잘 보시면, 잘 봐봐요. 지금 에코프로 BM이 돈을 벌고 있을 때 퍼 부분을 보겠습니다. 몇 배요? 죄송합니다. 자, 퍼 부분이 몇 배죠? 퍼가? 자, 주가가 엄청 올랐을 때가 100배, 그리고 37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퍼가 30배에서 40배. 그냥 50배 퍼만 잡을게요. 50배. 퍼. 퍼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자, 시가총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게 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가 영업이익이 얼마였어요? 영업이익이
3,800억이니까 3,800억 곱하기 퍼 얼마? 아까 얼마였죠? 37 하면 나오는 거 시가총액 얼마? 14조 15조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 구간에서 제 입장에서는 일단 금양으로 돌아가서 퍼가 기본적으로 50배를 준다고 하더라도 금양의 시가총액이 3조 내지 4조가 되려면은 영업이익이 얼마가 돼야 되냐? 50배면 500억, 600억. 그죠? 영업이익이 600억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금양의 지금 시가총액이 용납이 된다. 근데 여기서 유상증자를 또 추가적으로 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시총이 4조, 5조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가져가야 될 영업이익이 800억에서 1000억이에요. 이 정도는 찍혀줘야지 이 시가총액이 이제 용납이 되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1000억에 대한 부분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금양은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현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올라갔을 때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실 텐데 자, 금양이 4,000원에서 19만 4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요건 다들 인정하시죠? 차트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몇 배가 올라갔어요? 49배 정도? 주가가 바닥부터 상승을 했죠. 자, 근데 이걸 봤을 때 금양의 4,000원대랑 19만 4천원의 금양이랑 어떤 점이 다르죠? 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여러분들한테. 어떤 점이 달라요?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야, 장난 아니야? 2차전지 관련돼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잖아, 이때랑. 그래요. 그런 내용들은 많아요. 수많은 뉴스. 그죠? 뭐 하겠다. 광산 뭐 하겠다. 내용은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결이 되냐 이거예요. 연결이 안 된다. 솔직히 4,000원대랑 19만 4천원대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회사 자체적으로. 영업이익은 더 안 나오고 있고. 근데 이 결과적으로 19만 4천원이라는 주가가 나온 것은 금양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미래에 이 정도의 가치 있을 만한 돈을 벌고 시가총액 만들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금양의 주가가 올라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금양 요 자리를 좀 보았을 때 미래에 이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선 반영받은 거예요. 그럼 지금의 주가 하락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이냐면은 미래에 금양이 돈을 진짜 벌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만들어낸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대감이라는 게 필요해요. 어떤 기대감? 금양이 미래에 진짜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되죠. 근데 이번에 유상증자 2170 배터리 공급권에 대해서 유상증자가 잘 마무리되고 공장이 지어지면 미래에 다시 금양이 2170 배터리로 큰 돈을 벌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생겨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대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뭘 만들어요? 뉴스로 포장을 해야죠. 2170 배터리 이걸로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을 뭐 할 거예요? 시장에서 심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양은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기대감으로 미래의 가치를 선반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럼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대응을 해야겠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갔는데 영업이익과 매출이 안 나오면 다시 한번 어떻게 주가가 밀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금양이 지금 자리에서 전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라갔을 때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분할 매도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면 요로 안 좋은 이슈들이 정말 많아요. 그죠? 안 좋은 이슈가 많은데 이거 일단 한번 읽어보면 뭐 기로의 상장사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기사를 좀 읽어보면 금양 고점 매도로 번 돈 회사에 대여 매년 210억 챙기는 류경지 회장 뭐 이런 내용인데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주당 10만원 매각 5,200억 확보 후 회사에 대여 본업으로 이자 감당 불가 유중 대금 활용할까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읽어보면은 류경지 금양 회장이 회사에서 이자 명목으로 매년 210억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양 주가가 10만원을 넘날 당시 주식을 매각해 5,200억을 현금화한 후 회사에 빌려줬기 때문이다. 현재 주가는 반토막 났지만 류 회장은 손실 없이 회사에서 사실상 배당까지 받는 구조를 만든 셈이다.
특히 금양은 본업 실적으로 류강지 회장에 대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 향후 유상증자 대금이 류강지 회장 이자로 지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 금융감독원은 전자공 시스템에 따르면 금양은 류강지 회장과 특수관계사인 KJ 인터내셔널과 KY 에코 등으로부터 지난달 30일 4,673억을 차입하고 있다. 특수관계사들은 모두 류강지 회장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다. 류 회장과 특수관계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금양 주식을 매도해 현금 총 5,276억을 확보했다. 매각 단가는 주당 8만원, 10만원 수준으로 525만 주를 시간의 매매로 팔았다. 당시 금양 주가는 부산 기장의 2차전지 공장 설립, 몽골 및 콩고 관사개화 사업 등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류 회장은 주식 매각 대금을 모두 금양에 빌려줬다. 자, 부산 기장에 건설 중인 2차전지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도중에 574억은 틈틈이 상환받아 현재는 4,613억이 남았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은 4.5%다. 남은 차입금 기준으로 연간 이자만 210억가량이 발생한다. 이자는 모두 류 회장과 특수관계사가 받아간다. 고점에서 주식을 매각해 수익을 확정한 후 다시 회사에 빌려줘 마치 배당처럼 이자를 받아가는 셈이다. 류 회장은 고점에서 수익 실현했지만 당시 투자했던 소액주주는 손실을 면치 못한 상황이다. 최근 금양주가는 5만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류 회장이 본인 주식을 대량 매각한 지난 4월 이후 금양의 주가는 계속 빠졌다. 특히 지난달 27일에는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던 몽골 광산 개발 사업이 올해 예상 매출액을 100분의 1 수준으로 정정하기도 했다. 류강지 회장이 받아가는 이자는 금양의 사업 실적으로 갚기 힘든 상황이다. 금양은 올 상반기 말 별도 기준 매출 671억, 영업손실 146억, 당기순손실 190억 기록했다. 특히 순손실 규모가 전년 대비 3배가량 확대됐다. 이자 비용 영향이 컸다. 금양은 올해 상반기 이자 비용으로 84억 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2억 원보다 157%가 증가했다. 대부분 류 회장에게 지급한 이자다. 류 회장과 특수관계사들이 올해 상반기 금양에서 받는 이자는 73억 원이다. 금양 전체 이자 비용의 87% 수준이고, 금양 측은 증권신고서에서 지난해 이후 차입금 규모 과다 및 발포제 부문 수익성 악화로 인해 사업연도 기간의 이자 비용을 충당할 만큼의 영업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차입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이자 비용 부담 가중으로 인해 수익성 개선으로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4,5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조달한 자금이 류 회장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회사 측은 이번 유증자금 세획 계획에 류 회장에 대한 이자 상환 내용은 넣지 않았다. 금양 관계자는 내년 양산이 이뤄져 현금 흐르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특수관계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이유는 세법상 정상 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자금은 유증 관련 세금 납부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올라간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과거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현재 일어나고 있잖아요. 금양이 결과적으로 이 차입을 받아서 이자 비용에 대한 내용,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죠?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나올 수 있다. 이 내용도 전부 다 7만원 구간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지금 올라간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유상증자 성공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회사에 돈이 들어오게끔 하는 게 지금 금양이 주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의 이슈를 계속적으로 뿌리면서 주가 부양에 힘을 쓸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올라올 거다. 우리는 이때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저를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제가 금양을 신나게 깠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올라간다고 하는 이유는 유상증자라는 특별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관점이고, 제가 이러한 구간들 있죠. 이러한 구간들. 자, 이러한 구간들 12만원에서 13만원.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주가가 내려왔을 때 4, 5만원 구간에 제가 이때 뭐라 했죠? 지금 매도하면 안 된다. 지금은 버텨서 올라올 때 대응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금양을 매수한 금액을 보면, 자, 저희가 금양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매수가 좀 들어왔죠, 여러분들? 금양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51,000원, 55,000원, 2,000원에 신규 진입 들어갔고 2차 매수 타점은 47,000원, 48,000원에 2차 매수 타점 잡았습니다. 언제요? 10월 4일이죠. 10월 4일이면 언제죠? 이때입니다. 이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타점이 어떻게 됐다? 1차 매수, 2차 매수를 해서 평단이 얼마?
48,800원, 49,000원 정도 평단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 그래서 지금 굳이 따지면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8%, 9%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양에 대해서 저점 구간을 제대로 잡았고 수익률 한 10% 넘겠네요. 지금 자리 보면. 자, 그만큼 우리가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자리이고 기존에 금양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탈 기회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 구간에서 평단을 낮춰서 올라갔을 때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 분명히 좀 잡아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제가 펩트론도 여러분들한테 이 펩트론 주가 유상증자 이후에 폭등 흐름 나올 수 있다. 그러니 폭등 흐름 나올 수 있으니 우리 밑에 구간에서 물을 타서 올라갈 때 비중 축소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하게. 제가 펩트론 영상도 좀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금양 찍는데 괜히 펩트론 보면 영상보다 나가실 것 같아서 핵심적인 부분은 유상증자 이후에 폭등하는 흐름들이 항상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반드시 우리 대응하면 되고 금양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확하게 바닥권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금양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우리 금양 양전 평단 위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고 금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 매수 완료됐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10월 7일 여기죠. 10월 7일 2차 매수 완료됐고 어떻게? 정확히는 평단이 48,800원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 정도 수익 구원입니다. 자, 금양 폭등 갑자기 폭등하네요. 일단은 갑작스럽게 금양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자, 어쨌건 중요한 거는 유상증자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상승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내가 금양 가지고 있는데 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싶으면은 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체크하시는 게 정말 좋을 거예요. 제가 금양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리고 있고 제가 금양 유상증자 얘기도 미리미리 해드렸고요. 과거에 그냥 보여드릴게요. 뭐 보여드려야 믿는 분들도 많아서 그냥 보여드리면은 금양 관련된 부분들 그냥 사실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렉이 좀 걸리네. 자, 과거 작년 영상을 좀 볼게요. 보면은 제가 금양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뭐라 했어요? 매도해야 된다라고 작년 보이시죠? 23년도 작년 10월, 11월, 9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금양 우리 매도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계속 매도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1월에도 말씀드렸고요. 그죠? 이번 연도 1월에도 금양 매도해야 된다. 응? 매도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금양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매도해야 될 때는 우리가 매도해야 된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뭐? 매수해야 될 때는 매수해야 된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무조건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주식에서. 대응을 하셔야죠. 자, 금양 우리 주가 올라가는 거 이제 알겠는데 어디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 분명히 금양에서 믿음을 잃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또 주가가 좀 올라가니까 다시 믿음이 생겨버리죠. 아, 금양 이거 내가 진짜 믿어도 되나? 아, 이거 회사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찝찝했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아, 역시 그래도 유강지 회장님밖에 없지. 금양을 이렇게 힘써주시는데 이런 분위기가 되고요. 또 주가가 급등을 하잖아요. 7만원, 8만원까지. 이때 오히려 또 추격 매수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야, 역시 금양 지금 늦지 않았어. 지금은 사야 돼. 유상자 참여하고 회사 돈 밀어주자. 어떻게 돼요? 박살나죠. 한두 번 아니에요. 정말 많이 봤고요. 제가 10년 주식 경력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한두 번 받겠습니까? 응? 반드시 010-9201-6329 위에 번호 금양 입장 네 글자 남기셔서 반드시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 제대로 잡아가 보자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제가 뭐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금양이라는 종목 정말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좋은 종목일 수 있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은 회사가 분명해요. 왜? 너무 주주의 돈을 이용해 먹고 있다. 그리고 류광주 회장은 계속해서 이자 비용으로 210억씩 1년에 받아가는 거.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감사보고서라는 문제에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분명하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금양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하나 치용모터리 매출 발생해서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뭔가 잘 안 돼서 매출이 발생 안 됐을 경우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커요.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리스크 관리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개인적으로 금양을 다는 아니어도 2분의 1 내지 3분의 2 정도 분할로 좀 정리하고 나머지 물량만 좀 들고 가자라고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제대로 대응하실 분들은 010-9201-6329 금양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반드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제대로 된 대응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23년도에 우리가 IRA 법안으로, 그죠? IRA 법안으로 뭐가 올랐죠? 2차 전지가 폭등했죠.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에 금양도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 금양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금양이 엄청난 폭등이 나왔습니다. 10배 아니 50배 폭등이 나왔어요. 자,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을 때려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본다라는 관점이잖아요. 근데 지금 잘 생각해봐요. 24년도에 뭐가 오르고 있어요? 바이오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미국에 뭐 있어요? 생물보안법이 있어요. 생물보안법. 요게 중국의 원료 의약품하고 위탁 생산을, 그죠?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미국 바이오 기업이. 이거 다 어디로 와요? 우리나라로 와요. 우리나라. 그럼 뭐가 수혜받겠어요? 우리나라 원료 의약품과 CDMO가 수익을 받겠죠. 수혜를. 그럼 지금 구간에서 2차 전지가 맞습니까? 바이오가 맞습니까? 저는 바이오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곧 하원 통과 앞두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금양 조금만 비중 정리하시고 제가 이 히든 종목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좀 갈아타시면은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해 보실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넣어 놓을 테니까 히든 종목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텔레그램방 입장에 대한 부분은 금양 입장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양을 보는 관점, 어떻게 이러한 구간들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매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수 있었는지, 그죠? 매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언급할 수 있었는지, 그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바닥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언급할 수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제가 기법으로 정리해 놨으니까 반드시 이 히든 종목과 기법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